지금부터는 요양보호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선생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사회복지 분야는요, 총 3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선생님? 그렇죠. 공적부조죠. 공적부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최저 생활까지 다 보장을 해주고 최저 생계를 유지해주는 게 바로 공적부조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요. 기초생활수급자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 사회보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회보험은 어떤 거냐면요. 4대 보험 아시죠? 4대 보험 플러스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요양보험. 4대 보험은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 산재. 이걸 합쳐서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 서비스는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를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고령화 사회야. 고령화 사회라서 노후에 대처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선생님, 오늘부터는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고령화가 아니고요. 우리 지금 현재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고령화, 고령, 초고령. 이거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놓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몇 살이죠, 선생님? 65세죠.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노인이라 그래요.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고령화는요, 65세 인구, 노인 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예요. 14%. 7% 이상 14% 미만을 고령화 사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회가 제가 무슨 사회라 그랬죠? 고령 사회라 그랬죠? 고령 사회는 몇 퍼센트냐면 14에서 20%가 고령 사회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는 몇 퍼센트냐면요, 선생님, 20%를 넘어버린 거예요. 20%를 넘어버린 게 초고령 사회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UN 아시죠? 유엔에서 1991년에 총회를 열어요. 총회를 열어가지고 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복지 원칙을 총 5가지를 정하는데, 그 원칙 5가지인데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선생님? 어떤 걸 정리하면요. 바로 참, 보, 자, 존. 자, 5글자 적으셨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요, 선생님, 앞글자를 딴 거예요. 독은 어떤 원칙이냐면 바로 독립의 원칙을 말하는 거고요. 참은 참여의 원칙, 보는 보호의 원칙, 자는 자아 실현의 원칙, 존은 존엄의 원칙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선생님? 키워드를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키워드를 보시고 넘어가시는 걸로 할게요. 자, 독립의 원칙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선생님, 바로 소득과 개인의 선호입니다. 제가 독립의 원칙은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개인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참은 참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참여의 원칙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바로 지식, 기술, 봉사, 단체 조직이에요.
단체 조직. 자, 참여의 원칙도 띄워드릴 텐데요. 자, 키워드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가 참여의 원칙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보호의 원칙의 키워드는 보호이고요. 자, 제가 보호의 원칙 키워드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바로 요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호 및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가 중요하겠습니다. 다는 자아실현의 원칙인데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 잠재력 개발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아실현의 원칙도 띄워드리고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원칙이죠, 선생님. 어떤 거? 존엄의 원칙이 되겠는데요. 존엄의 원칙은 키워드가 뭐냐면요, 선생님. 바로 이겁니다. 공정하게 대우.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독참보자조는 어떤 거의 줄임말이냐? 독은 독립, 참은 참여, 보는 보호, 자는 자아실현, 조는 존엄의 원칙이 각각 있었는데요. 독립의 원칙의 키워드는 소득과 개인의 선호가 있었고 참여의 원칙의 키워드는 지식, 기술, 봉사, 단체 조직 있었고요. 보호의 키워드는 보호가 됐었고 자아실현의 키워드는 잠재력을 개발해라. 잠재력 개발이 있었고요. 존엄의 키워드는 공정하게 대우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참보자존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노인복지 사업은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설은 어떠한 시설들이 있는지를 배우실 건데요. 총 노인복지 사업 유형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선생님. 첫 번째가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두 번째가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세 번째가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어떠한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첫 번째 사업 유형은 어떤 거냐면 독거노인 보호사업 먼저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보호사업은 키워드가 뭐냐면요. 종합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면 독거노인 보호사업으로 가시면 되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바로 고독사, 자살 예방입니다. 자, 독거노인 보호사업은요.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그 다음에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라는 건 공동생활 공간 운영을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독거노인 어르신들에 있어서 가장 사실 걱정이 되는 건 혼자 돌아가시는 고독사나 아니면 자살인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독거노인들을 모아서 공동생활 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사는 공동생활 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이나 이쪽은 땅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나라에서 고민을 한 게 그러면 농림부에서 이제 하자. 왜냐하면 시골에는 지금 사람이 안 살아서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빈 땅을
좀 개조해가지고 빈 땅이라든지 빈 시설들을 개조해서 공동생활 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업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는 사업인데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인지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상 띄워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가구 소득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 다음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인데요. 이거 이제 나오면 선생님 두 글자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글자 어떤 글자냐면 학대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학대 피해 노인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준다거나 신고를 대신 접수를 해준다거나 혹은 학대 예방을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인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한번 문제 드려볼게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행위자, 그러니까 가해자를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처벌은 어디서 하냐면 경찰서 같은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대신에 학대 관련해서 일을 도와주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말 그대로 학대 받으신 어르신들을 보호해주는 임시보호 쉼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까지 해서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사업은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인데요.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요겁니다. 치매 안심센터라는 건데요. 어디에서 운영을 하냐면요. 바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느냐면 치매 초기 상담, 치매 초기 상담 및 치매 조기 검진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1 사례 관리 같은 것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 노인은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지 못할까요? 대상은 일반 노인도 이용할 수 있고 당연히 치매 노인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가족까지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 사업은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건강 진단까지 해서 총 4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사업 유형은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인데요. 첫 번째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두 번째는 노인 자원봉사, 세 번째는 경로당, 네 번째는 노인복지관인데요. 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자율적으로 모일까요?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일까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모이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건 4번째 노인복지관인데요. 노인복지관의 뜻을 좀 띄워드릴게요. 노인복지관은 시군구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여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건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보시는 건데 먼저 5번, 6번, 7번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5번은 뭐죠, 선생님?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거는 아까 제가 2글자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2글자 어떤 거였죠? 그렇죠. 학대. 학대 관련해서 일을 해주는 기관 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떠오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한번 볼게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데 말 그대로 노인분들의 일자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지원해주는 기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는데 이것도 뜻을 그대로 풀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제일 헷갈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1번, 2번, 3번, 4번인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거복지시설이랑 의료복지가 있어요. 둘 중에
아픈 노인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의료복지시설로 갑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의료복지시설은 두 글자가 항상 붙어 있어요. 바로 요양이라는 글자가 항상 붙어 있어요. 요양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의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무슨 자격증 공부하시죠, 지금? 요양보호사 공부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노인에게 요양보호사가 필요할까요? 아픈 노인에게 필요할까요? 아픈 노인에게 필요하죠. 자, 아픈 노인, 둘 중에 아픈 사람이 가는 데는 의료고, 의료에는 항상 무슨 단어가 붙는다? 요양이 붙는다를 먼저 기점으로 삼아 보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반 노인들이 이용하는 주거복지시설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양로시설입니다. 양로시설. 두 번째는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노인 복지 주택이 있습니다. 자, 양로시설은 뜻 띄워드릴게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양로시설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좀 생소하시죠, 선생님? 노인공동생활가정의 키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정과 같은이에요. 자, 뜻 띄워드릴게요.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노인공동생활 가정이고요. 세 번째는 노인복지주택인데요. 노인복지주택의 키워드도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분양, 그리고 임대입니다. 우리 주택 얻을 때 뭐 분양도 받고 임대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분양과 임대라는 말이 나오면 노인복지주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3가지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건강한 일반 노인이 가는 주거복지시설입니다. 아픈 노인이 가는 곳은 어디라고요? 의료복지죠. 의료복지는 항상 무슨 단어가 붙습니다. 어떤 단어? 요양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두 번째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은 아까 주거복지시설에도 있었는데, 그쵸? 그러면 일반 노인이 아닌 어떠한 노인이냐면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 즉 아픈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명수로 쪼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시설에 사람이 많을까요? 가정에 사람이 많을까요? 시설에 사람이 많죠. 자, 시설은요. 입소자가 몇 명이냐면 10명 이상입니다. 입소자가 10명 이상이고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요. 입소자가 9명 이내인 시설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시설, 여가복지시설인데요. 이제 여가가 뭐예요, 선생님? 띵까띵까 노는 데가 여가를 즐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가복지시설은 띵까띵까 노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관. 첫 번째. 두 번째, 경로당. 세 번째, 노래교실이 아니고 노인교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은 띵까띵까 노는 여가복지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째 시설, 재가복지시설인데요. 재가복지시설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방문요양.
자, 방문 요양과 짝꿍인 것이 항상 있습니다. 방문 요양과 짝꿍. 마치 이제 철수와 영희 이렇게 짝꿍인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방문 목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야간 보호이고요. 네 번째는 단기 보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 밖의 서비스죠. 이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복지용구 급여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자,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짝꿍입니다. 방문 요양의 뜻을 좀 띄워드릴게요. 방문 요양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목욕은 이제 방문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게 방문 목욕이고, 주야간 보호는 말 그대로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어르신 보호해드리는 서비스고요. 단기 보호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단기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급하게 외국에 출장이 2주 정도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 2주 정도만 단기간 보호해 주세요 하는 게 단기 보호 서비스고요. 그 밖의 서비스까지 요 5가지가 어떤 복지시설이냐면 재가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아까 하셨던 노인보호 전문기관 2글자 어떤 글자 학대 관련해서 일하는 기관, 그 다음에 6번 노인 일자리 지원해주는 일자리 지원기관, 그 다음 7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까지 해서 총 7가지의 노인복지시설 공부했습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7가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픈 노인이 가는 곳은 어디다? 의료복지고요. 의료복지에는 항상 무슨 단어가 붙습니다. 바로 요양이라는 단어가 붙고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이거는 명수로 쪼개진다고 했어요. 노인요양시설은 10명 이상,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9명 이내 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거복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여가복지는 뭐라 그랬죠? 띵가띵가 노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노는 곳,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겠고요. 재가복지시설은 밑으로 내려갈게요. 재가복지시설은 자,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의 서비스, 복지용구 급여까지 해서 5가지 있고요.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2글자 학대 관련해서 일하는 기관, 6번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7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까지 해서 시설 정리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과목이 이제 모두 끝났는데요. 사실 선생님, 이 과목이 다른 과목들보다 난이도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에서 또 맞추시면 되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